안녕하세요. 코드 아틀라스입니다. 오늘은 자바스크립트 중 펑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펑션은 떤 기능들을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모아놓은 코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트라는 이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그리트라는 펑션이 있고 이것을 어떤 코드에서 어느 파트에서 그리트를 호출을 하게 되면은 하이라는 텍스트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조는 펑션의 구조는 함수 선언식이라는 게 있고 함수 표현식이 있습니다. 둘의 차이는 나중에 실습할 때 알려드리겠지만 이 함수 선언식 같은 경우는 이 그리트라는 펑션을 이거 함수가 정의되기 이전에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를 뭐 호이스트라고 하는데 호이스트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면 이 보통은 이 사용되는 변수들을 그 스크립트 그러니까 파일의 상단 부분에 항상 위치를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 어떤 변수가 그러니까 어떤 변수를 선언을 할 때 이 변수는 어떤 거에서 사용할 것이다라고 선언을 하는데 그런 뭐 커멘트나 어떤 정보 같은 거를 그러니까 변수들을 한 곳에다 모아서 놓고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다른 그 프로그램 중에 다른 파트에서 이용을 할 때 그러니까 모든 변수들을 상단에다 다 이렇게 호이스트해서 이렇게 다 올려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함수 선언식은 그리트가 선언되기 이전에 해도 사용해도 뭐 잘 사용이 됩니다. 근데 함수 표현식은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함수 표현식은 호이스트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거는 실습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콜백 함수라는 게 있는데 콜백 함수는 어, 함수를 나중에 이제 파라메타라는 것도 이제 배우게 되겠지만 이 함수에다가 파라메타를 넣어서 그거를 이제 뭐 그 함수 안에서 뭔가 데이터를 마사지를 하거나 하는데 사용을 하는데 콜백 함수는 이 변수를 이 파라메타 그러니까 그 함수의 변수를 그냥 이 펑션을 그냥 같이 넣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이 콜백이라는 요 변수에는 요 중괄호랑 콘솔 로그 웰컴이라는 요게 이쪽으로 패스가 돼서 콜백이라는 걸 콜을 하면은 요것이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표현식 함수 표현식하고 좀 비슷하긴 하지만 어,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렉처 파일을 하나 생성을 했고 저는 7이라는 것을 생성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콘솔 클리어를 해놓고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드 렉처 07 자바스크립트 아무것도 안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화면에서 보였다시피 그리트라는 이 펑션을 만들고 한번 호출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 보시면 펑션이 있고 펑션 그리고 그리트라는 펑션 이름을 정하고 이 사이에는 이제 변수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파라메타라고 하죠. 파라메타라는 게 들어갈 수 있는데 보시다시피 숫자는 안 되고 반드시 영문자가 시작이 되고 이렇게 숫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다시 아무, 음, 아무 일이 없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호출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트라는 것을 호출을 하게 되면 그러면 보시다시피 하이라는 요 문구가 실행이 됩니다. 요거 하이죠. 요거 네.
잘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설명했는데 호이스트라는 거에서 설명을 했는데 이게 펑션이 선언이 되기 전에 호출이 돼도 이게 작동을 합니다. 잘 작동을 하죠. 근데 아까 그 함수 선언식이라는 것을 했을 때는 다시 얘는 커멘트 아웃을 하고 그리트라는 것은 이제 함수 표현식이라고 요 식으로 했고요. 그리고 얘를 똑같이 호출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똑같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3개 보면은 잘 호출이 됐죠. 그런데 얘를 함수가 선언되기 전에 호출을 해보면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에러 메시지가 나는데 cannot access grid before initialization. 그러니까 이 함수 표현식은 항상 얘가 먼저 선언이 되고 그 다음에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보통은 이런 경우는 그냥 중간중간에 이게 뭐 많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한 파트에서만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보통은 함수 표현 선언식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펑션들을 모아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지금 함수가 이름이 같아서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난 거고 보면은 잘 실행이 됐죠. 네. 그러면은 함수를 이제 여기까지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매개 변수 파라메타를 여기에서 던져서 그것을 한번 예제를 한번 실습을 해 보겠습니다. 매개 변수를 사용하는 예제는 사칙연산 우리가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를 예를 들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더하기 펑션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면은 add라는 펑션을 만들었고 파라메타 1, 파라메타 2를 매개 변수로 던져서 리턴을 하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변수를 더해서 리턴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반대로 돼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뭐 더하는 거니까. 근데 뭐 나누기 같은 경우는 순서가 좀 필요하겠죠. 그거는 뭐 정의하기 나름이니까. 일단은 더하기 펑션을 만들고 그 다음에 빼기 펑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P1에서 P2를 빼는 거죠. 근데 이게 나는 P2에서 P1을 빼고 싶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어쩔 때는 어, P2에서 P1을 빼고 어쩔 때는 P1에서 P2를 빼고 싶다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is first라는 것을 던져서 얘가 true면은 P1에서 P2를 빼고 false면은 P2에서 P1을 빼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true면은 이렇게 하고 아니면 P2에서 P1을 빼고 이렇게 해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매개 변수 하나를 늘려갖고 이렇게 사용하면은 이렇게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디폴트는 뭐 false, true라고 해놓으면 얘가 변수로 안 보내도 디폴트로 true가 되니까 얘가 항상 이게 되겠죠. 이게 실행이 되겠죠. 얘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원하는 대로 여기다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라메타 is first라는 거를 넣고 여기서 조건을 줘서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어,
곱하기가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누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첫 번째에서 두 번째를 빼는 거고 있고 P2가 0일 수가 있잖아요. P2가 0이면은 에러가 나겠죠. 왜냐면 어떤 수를 0으로 나눌 수가 없으니까. 요것은 이제 이것도 이제 여기가 예를 들어서 0이면 그래서 뭐 어떤 값을 1이고 아니면 2고 아니면 뭐 P2고 뭐 이런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이것은 뭐 예, 나누기 프로그램 로직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더하기 펑션, 빼기 펑션, 그리고 곱하기, 나누기 펑션을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그러면은 하나씩 호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하기 펑션인데 여기 보면은 1 더하기 2, 그러니까 1이 내려오겠습니다. 1이 매개 변수 첫 번째가 1이고 매개 변수 두 번째가 2잖아요. 그러면 P1에는 1이라는 게 들어가고 P2에는 2가 들어가고 둘이 더해서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1 더하기 2는 3이라는 게 이렇게 들어왔죠. 네, 이렇게 들어왔죠. 그 다음에 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방법은 같습니다. 그래서 4에서 2를 빼면은 보면은 여기 이제 true인 경우는 이건 이제 디폴트가 이제 true니까 첫 번째 P-P2가 되겠죠. 그래서 해보면은 4 빼기 2는 2가 되겠죠. 근데 여기를 파라메터를 false로 만약에 준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boolean이라고 이렇게 디폴트 값이 어떤 데이터 타입인지 나오죠. 그래서 false를 해보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이 예를 들면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3 이렇게 해도 가능합니다. 여러 개 그냥 같은 거죠. 이렇게 여러 개 가능한데 어, C샵이나 자바에서는 이게 같은 것을 보내는데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더하기라고 하면은 얘가 스트링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타입스크립트에서는 이게 되는데 지금 자바스크립트가 되는데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멀티로 그러니까 매개 변수가 다르면은 그러니까 데이터 타입이 다르면은 이것을 허용을 해주는 랭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이것을 허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파라메터 개수로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 에러가 나는 거고 그래서 요것은 이제 나중에 뭐 진짜 뭐 C샵이나 자바 같은 랭귀지를 공부하실 때는 요런 게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나중에 실제로 공부하실 때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C샵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자바스크립트에 집중을 해서 한번 계속 해보고 자 이제 곱하기입니다. 곱하기면 이제 10이 되겠죠. 이제 나누기 해보겠습니다. 나누기는 뭐 같은 식입니다. 보면은 5 나누기 2면은 2.5가 되겠죠. 근데 얘가 0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에러가 발생하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피니티라고 돼 있네요. 이게 원래는 에러가 나야 정상인데
인피니티라고 나오네. 나도 이거는 몰랐네. 네, 요것은 익셉션이 나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이게 되죠? 하여튼 자바스크립트는 좀 버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타입스크립트 할 때 다시 거기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익셉션이 나야 되는데 희한하네요. 네. 그러고 아까 마지막 그 콜백 함수라는 게 있는데 요것은 어떤 식이냐면 일단은 자, 펑션을 만들었고 그리트 유저라는 펑션을 만들었고 콜백 함수라는 매개 변수를 받았고 얘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좀 헷갈리겠죠. 이게 변수면은 뭐 숫자나 뭐 스트링이나 이런 거를 보내야 될 텐데 펑션을 보낸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아주 많이 사용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이 greet user라는 펑션이 있잖아요. 그리고 콜백이라는 매개 변수는 어, 얘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만큼. 요만큼 블럭이 콜백 함수로 가져가게 돼서 이게 여기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얘가 실행이 됐죠. 그래서 실행이 되면 그 다음에 콘솔 로그 로딩이라는 이제 요 문구를 출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콜백이 실행이 되는데 얘는 이 파트를 실행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보면은 처음에 로딩이라는 문구가 찍히고 그 다음에 어, 콜백이라는 문구가 이렇게 이쪽 웰컴이라는 게 사용하게 됩니다. 프린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많이 사용하는 패턴입니다. 이거는 중요하기도 하고 이거를 도대체 언제 쓰냐 조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API 콜을 하는데 로그인 API 콜을 하는 펑션이 있고 그 다음에 로그인 된 다음에 그 사람의 권한을 가져오는 또 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순서가 있어야 되겠죠. 얘가 먼저 실행이 된 다음에 이쪽이 실행이 된 다음에 그게 끝나면 그 다음에 얘를 콜을 하는 거예요. 이쪽에다가. 그러면 굳이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도 똑같겠죠. 그죠? 근데 보시다시피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복잡합니다. 코드가 일단은 뭐 되게 길어지고 이거는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되지만 엄청 길어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답니다. 나중에는.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권한 체크하는 펑션인데 다른 파트에서도 얘를 사용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거기도 이제 똑같은 얘를 카피에다가 써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코드가 중복이 되니까 너무 보기가 힘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를 해 갖고서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콜백 함수는 많이 사용이 되는 거니까 꼭 알아두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자바스크립트 펑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펑션을 잘 만들면 프로그램도 깔끔해지고 성능도 좋아지고 버그를 잡는 데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펑션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이고 이전 영상도 있으니 그 자바스크립트 관심이 있으시면은 기존 영상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게 끝나면 요즘에 AI가 핫하니까 AI를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뭐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AI를 이용을 해서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해도 요즘 뭐 바이브 코딩이라고 해서 유명한데
그것도 어차피 코드를 알아야 걔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 어쨌든 기본이 있어야 프로그램 랭귀지도 개발도 할 수 있으니까 이 첫 번째 강의서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